젊었을 때 우리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 시간을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친구들은 우리에게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였고,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점차 변하고 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을 꾸리면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가정을 꾸린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서로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한쪽만 바빠지더라도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아주 친했던 친구라도 시간을 내어 만나는 것이 점차 귀찮아지기도 하고, 만나더라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친구를 만나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어렸을 때는 대화가 잘 통하고 즐거웠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달라지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중장년이 되면 더 이상 편하지 않고 어색함이 느껴지며 심지어는 지루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꾸 다른 생각만 나고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친했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친구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때로는 손주들까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됩니다. 더군다나 친구들과 만났을 때 대화 주제는 주로 자녀 자랑, 돈 이야기, 혹은 서로의 불평불만이나 뒷담화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듣기 불편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주제일 때가 많죠. 특히 가족 없이 여전히 혼자인 친구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만남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고 그 자리는 가족이 채우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 같은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중요한 보물이 됩니다. 물론 친구들도 소중하지만 친구는 결코 가족만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친구와 가족의 역할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구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을 가족이 채워주는 거죠.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친구가 별로 필요 없어진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정 내의 역할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서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뒷담화를 하느니 차라리 가족과의 시간을 더 즐기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기죽이거나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정말 나와 맞는 친구 한두 명만 남아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이 있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관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술자리나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해지고 점차 만남의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각자의 생활 환경이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혹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화 주제나 관심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친구는 자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녀가 없는 친구와는 그 주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대화할 거리가 줄어들고 결국 서로 만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과 가정,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즐겁지 않고 오히려 지루해지거나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자리나 모임에서 배려하면서 맞춰주는 것이 점점 피곤해지고 차라리 그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와 만나면 술을 마시거나 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돈과 시간의 제약도 친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유독 혼자만 가족을 만들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세상에서 오롯이 혼자만 된 기분일 거예요. 친구들을 더 만들지 않고 평생 갈 줄 알았던 친구들이 가족이 생겨 전부 뜸해진다면 그 친구는 정말 인생을 헛살았다면서 엄청난 외로움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내용은 그 친구를 위한 내용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인데요. 중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나만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 속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운동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기회를 주고 창의력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외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주변과 연결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람들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굳이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자신의 흥미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이나 몸 상태를 돌보는데 집중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째로 자기 개발을 목표로 삼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바쁘고 충실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작은 순간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비추는 것을 보며 감사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뻔한 얘기 같나요?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반드시 참고해 두세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친구가 없더라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삶의 지혜, 지혜로운 삶.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저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자녀 및 부모 부양으로 인한 노후 준비 무방비,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초고령 사회 등의 뉴스만 보더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생활 속에서 직접 힘듦을 겪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지혜보단 돈을 바라고 나 자신도 삶의 지혜보다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없던 돈이 갑자기 짠 하고 생겨날 일은 전혀 없죠. 결국 돈이 없으면 지혜로운 말도 어리석은 말로 치부되기 일쑤고 자식들 역시 이제 와서는 그저 잔소리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써 지혜로운 마음을 다잡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 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지혜와 금전을 갖춘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좋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특별히 이벤트를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나에겐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벤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지혜라고 남기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대원전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300%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드린 대원전선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완전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AI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혜라는 문자를 보내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급등하는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 전용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지혜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벤트 전용 번호로 지혜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